이름을 바꾸면 그 사람은 사라지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지금의 이름 대신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름이 뭐 중요하겠어, 나는 나인데.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원래 이름으로 불리면 오히려 어색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겠어요? 그때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8년 조선 평양 근처 작은 시골 마을 맹정리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서미영. 과부의 막내딸로 태어났고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나이대 조선 소녀들과는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시절 여자들에게 허락된 미래라는 게 딱 하나였거든요. 흰쌀밥 먹여준다는 남자한테 시집가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미영은 달랐어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선생님이 되어서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으면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1920년 3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 여성이 독립적으로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으니까요. 논밭은 이미 빼앗겼고 소작으로 겨우 연명하는 가정에서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어요. 그런데 미영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삶이 뒤바뀌는 사건이 생깁니다. 둘째 언니 보배가 얼굴도 모르는 일본인 남자에게 시집가기로 결정이 나버려요. 첫째 언니는 이미 만주로 시집갔고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였고요. 어머니는 병이 깊어 치료비조차 없고 집은 가난하고 미영은 결국 결정을 내려요. 언니를 따라 일본으로 가겠다고. 교토에 있는 언니 집에 얹혀 살면서 중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품고서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용감한 결정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1930년대 조선 소녀가 일본으로 간다는 건 단순한 이민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나라로 혼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것도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미영이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언니가 시집간 하라모토 씨는 부자도 아니고 전기기사도 아니에요. 구질구질한 동네 판잣집에 사는 계량기 검침원이었어요. 처음부터 속은 거예요. 근데 이게 미영이 마주한 현실의 시작일 뿐이에요. 일본에서 조선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미영은 하루하루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조선인 구역에 주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 선택지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육체노동 외에는 허락이 안 돼요. 학교에서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조선인들이 모이면 감시를 받아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징집되는 것도 조선인이고요. 차별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차별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지경이에요. 그 속에서 미영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해요. 바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일본식 이름으로요. 미요코.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의 일본 이름 미요코. 신분증에는 여전히 서미영이라고 적혀있지만 일상에서는 미요코로 불리기 시작해요. 일본인처럼 보이면 조금이라도 덜 괴롭힘 당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기회가 생기니까. 이게 그냥 이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 미영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거울 앞에 서면 얼굴에 윤곽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고 어릴 때 오디나무 위에 앉아있던 미영의 기억이 점점 멀어지고 고향 맹정리의 냄새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릿해져요. 겉으로는 일본인처럼 살지만 핏줄은 여전히 조선 사람인 자신. 미요코는 자신이 둘로 갈라진 것 같다고 느껴요. 이 분열의 감각, 이게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력하게 독자를 잡아당기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어떤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나의 일부를 숨겨야 했던 순간, 본래 나와 사람들이 보는 나 사이의 간격이 느껴지는 순간, 미영은 그것을 생존을 위해 매 순간 선택해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 미요코는 간호사 보조로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소설의 또 다른 핵심이 드러나요. 미요코에게 여성의 자립이란 언제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바로 돈.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치료비를 보내야 하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를 모아야 하고 스스로 입고 먹고 살아야 하고, 미요코는 그 돈을 위해 배우고 자격을 취득하고 조산사가 되어요.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받아내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도 하루하루 조금씩 만들어 나가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요. 제일 조선인 활동가 호준이에요. 이 사람이 미요코와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일본 이름을 거부하고 조선인으로서 정면으로 맞서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조선인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써야 하지 않냐고, 우리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냐고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미요코는 이 사람에게 흔들려요. 아니, 정확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돼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름을 바꾸고 출신을 숨기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두세 개 사이에서 줄타기 하느니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사랑도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고 미요코는 오랫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멈추지 않아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깊어지면서 조선인 징집의 공포가 일상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미요코를 둘러싼 세상이 급변해요. 소설의 사부에서는 1943년 4월 단 9일간의 이야기가 하루하루 날짜별로 펼쳐지는데 이 9일이 미요코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말해주는 게 되니까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신 이 질문은 드리고 싶어요. 미요코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일본에 남아서 살아남는 길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 끝에서 그녀는 다시 서미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오디나무 위에 올려두고 온 그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작가 로사권 이스턴이 이 소설을 통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작가 본인도 이름이 두 개예요. 태어날 때 이름은 혜원이었는데 7살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그 이름은 사라졌어요. 지금의 이름 로사는 미국에서 얻은 이름이에요. 성도 태어날 때의 성이 아니에요. 작가 자신이 이름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 경험을 할머니의 이야기와 뒤섞어서 이 소설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닐 거예요. 이름을 잃고 언어를 잃고 고향을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라는 것. 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느 땅에 살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그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남기 위해 나를 숨기는 것, 그게 비겁한 걸까요? 아니면 그것조차 생존의 용기인 걸까요? 미영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경계가 흐릿해지고 쉽게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이 소설의 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제목은 화이트 멀버리, 오디나무 위에 두고 온 이름이에요. 작가는 로사권 이스턴이고 출판사는 서삼독, 출간일은 2026년 4월 6일이에요. 장르는 역사소설이자 여성소설, K-디아스포라 문학으로 분류돼요. 분량은 436페이지예요. 어떤 분들께 추천하냐면요. 파친코나 작은 땅의 야수들처럼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좋아하셨던 분, 이주민의 정체성과 디아스포라 경험에 공감하는 분, 현실적이고 강인한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를 원하는 분, 역사를 교과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눈으로 느끼고 싶은 분이라면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오랫동안 미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좋은 소설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 책을 이미 읽어보신 분 또는 읽어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영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비슷한 책 이야기들을 계속 들고 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